해양 조선업계의 미래 먹을거리로 여겨졌던 해양 플랜트 수주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핵심 기술력은 없고 저가 수주 경쟁에만 치중해온 우리 조선업계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다 위에서 건조 중인 거대한 구조물, 해양 플랜트입니다. 수심 1000m 바다에 나가 해저를 뚫어 원유를 생산, 저장, 하역하는 이른바 바다 위 정유 공장입니다. 선박과 비슷해 보이지만 윗부분에는 하루 수십만 배럴의 원유를 캔에 정제할 수 있는 초대형 설비가 얹혀 있습니다. 최근 불황에 빠진 조선업계가 한 척에 수조원하는 해양 플랜트를 잇따라 수주하면서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해양 플랜트는 세계적인 불황을 겪는 조선업계의 구원투수로 여겨졌습니다. 경남 지역 업체들도 앞다퉈 진출해 10여 년 만에 세계 유수의 업체로 성장했습니다. 1997년도에 4조 원 하던 삼성중공업의 매출이 지금은 작년 말에 14조 5천억. 굉장히 커졌죠? 그런데 이 해양 플랜트 시장에서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해양 플랜트 산업을 미래 먹을거리로 여겨온 경남 조선업계로 이 기류는 확산하고 있습니다. 거제의 아침은 활기찬 자전거 행렬과 함께 시작됩니다. 이 교차로를 통과해 출근하는 근로자는 협력업체까지 2만여 명. 이곳 삼성중공업 근로자를 비롯해 경남의 조선소들이 앞으로 만들어야 할 배는 세계 10대 조선소 전체 물량의 30%에 이릅니다. 경남은 명실상부 세계 조선 해양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새삼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저녁 8시 삼성중공업 주변 번화가. 직원들로 북적였던 거리가 텅 비어 있습니다. 저러면 다들 조심해. 그러니까 여기 와서 함부로 행동도 못하고 술도 함부로 많이 못 먹고. 이 같은 분위기는 삼성중공업에 대한 본사의 감사가 시작된 올해 초부터 시작됐습니다. 삼성 본사 감사팀이 주변 유흥주점까지 돌며 자주 오는 직원을 찾아냈다고 주변 상인들은 말합니다. 손님이 이렇게 잡고 있고 열고 있었나? 감사하시는 분이 있는 하고 있는 거 맞나 봐요. 그래갖고 여기 인상 차이하고 뭐 있는 사람 왔었나? 이래 물어보고 겨우 가고 실질적으로 진짜 단체로 가고 있거든요. 보통 2개월인 경영진단은 3개월 넘게 이어졌고 강도 역시 훨씬 세졌다는 게 업계의 전반적인 평가. 업계에서는 이번 경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구조조정과 직제 개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는 입장. 일부 또 해양 쪽이나 이런 부분은 땡길 사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 감축은 어느 정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일반노조는 사측의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철야 농성을 최근 시작했습니다. 인력 감축을 통해서 그 손실된 부분을 말해야겠다는 거죠, 회사에서는. 그 말 속에는 이미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고요. 불안감은 사내 협력업체들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인력 감축은 곧 물량 감소를 의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분위기가 거의 나만 안 걸리면 돼.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지금 뭐 끼스를 못하고 진짜. 유례 없는 고강도 경영 진단과 인력 감축에 대한 우려. 해양 플랜트 시장을 석권했던 삼성중공업이 이 같은 상황에 놓인 이유는 뭘까? 삼성중공업이 상반기에 수주한 해양 플랜트는 원유 시추 장비, 즉 드릴쉽 단 2척, 39억 달러어치로 목표액의 26%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실적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또 1분기 영업 손실은 3,600여억 원, 지난 2000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현대중공업의 올해 상반기 해양 플랜트 수주액은 지난해 상반기의 15%에 불과하고 대우조선해양은 단 한 척도 수주하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실적 부진으로 연초부터 지난달까지 증발한 이른바 조선업 빅3의 주가는 8조 7천여억 원에 이릅니다. 시장 자체가 약간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발주가 있었는데 국내 업체가 못 받은 게 아니고 발주 자체가 많이 줄은 거죠. 일감의 80%까지 해양 분야에 치우친 상황에서 급격히 줄어든 물량을 어떻게 메울지부터 숙제입니다. 게다가 해양 플랜트 제작에는 3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수주 실적 감소 여파는 장기화할 수 있습니다. 유가는 제자리인데 수익성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이제 약간 쉬어간다 그럴까? 제자리걸음 하고 있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해양 플랜트 물량 가뭄이 앞으로도 이어질 거라는 겁니다. 가장 큰 원인은 셰일가스 시장의 성장. It fell out of the sky for CB's cousin, Mike Smith, too. He was paid nearly $2 million. 셰일가스는 퇴저감층에 갇혀있는 천연가스로 셰일가스 시장이 커질수록 원유를 캐내고 저장, 운반하는 해양 플랜트 물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업계는 2019년까지는 해양 플랜트 시장이 고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유례없는 호황이 이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전망을 더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설비들이 이제 안정을 찾아서 생산을 하고 이익을 만들어서 또 다시 재투자하는 기회가 필요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이게 아주 가파르게 투자를 하던 게 지금 숨고르기 할 수밖에 없는 시점까지 이제 왔다. 저쪽 이제 사곡 마을 쪽부터 해서 삼성중공업 연결을 해서 이쪽으로 성내공단까지. 앞다퉈 해양 플랜트 산업단지를 추진하는 지자체도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양 플랜트 전문 산단을 추진 중인 지자체는 거제시와 하동군, 김해시. 1만 명 이상의 어떤 그런 고용 유발 효과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뭐 한 1조 3천억 정도의 어떤 생산 유발 효과까지 기대가 됩니다. 대부분 민간 투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업체의 수주량이 줄면 투자 여력도 줄어 결국 산단 조성이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보시는 곳은 거제의 한 조선소입니다. 다들 비슷비슷한 배처럼 보이지만 이 거대한 구조물은 이 FPSO, 즉 부유식 원유 저장 설비입니다. 즉 바다에 떠 있는 상태에서 원유를 생산하고 저장할 수 있는 설비입니다. 거대한 탑처럼 생긴 이 구조물, 드릴십입니다. 해저를 뚫어서 원유가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는 장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조선소 작업장 대부분이 이와 같은 해양 플랜트 시설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해양 플랜트 산업에 대한 집중도가 그만큼 높은 겁니다. 그러나 일감은 줄어들고 있고 전망도 어둡습니다. 업계에서는 해양 플랜트 산업이 장밋빛 청사진에 가려 외형만 성장해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적한 주택가에 자리한 업체. 이 업체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해양 플랜트를 설계하고 시범 운전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MA 모델링, 이거는 이제 J 모델링이다 보니까 여기 아마 좀 간섭이 생길 것 같습니다. 설계는 해양 플랜트 전체의 밑그림을 그리는 가장 중요한 과정. 제각각인 해양 환경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력이 필수입니다. 유럽 업체 일색인 시장에서 점유율을 점차 높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좀 특별한 기술 분야가 있다 보니까 최소한 한 10% 전체 프로젝트에 그 정도는 이제 저희들이 뭐 설계
분야를 감당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설계 능력이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에는 없습니다. 설계는 대부분 유럽 업체의 목. 우리는 설계를 받은 뒤 구체적인 시공 계획을 짜 필요한 부품을 수입해 조립만 할 뿐입니다. 최대 화랑기인 지난 10년 동안 이 같은 단순 공정만 대부분 반복해왔습니다. 해양 플랜트가 굉장히 복잡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일부는 유럽에 있는 업체가 설계를 해요. 생산 제작 설비 쪽은 우리가 원천 기술이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손실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선주가 시추 용량을 더 늘리기 원할 경우 급히 설계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주요 장비는 물론 주변의 전기 배관, 나사 하나까지 바뀌고 처음부터 모든 작업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계를 담당하지 않다 보니 새로운 설계 도면이 나올 때까지 공정은 무기한 중단되고 작업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 등 손실은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삼성중공업의 유례없는 영업적자 이유도 이 공정 지연에 따른 손실 5천여억 원이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설계 준비 부족과 일부 공정 지연 영향 외에 또는 예상되는 손실분을 미리 선반영한 결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 플랜트 집중도가 높아질수록 커지는 업체 손실은 곧 중소조선소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단가 후려치기와 같은 부당 행위가 끊이지 않는다고 일부 업체들은 말합니다. 저도 상당히 부채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제대로 그만둬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만 억지로 운다 하더라도 속은 진짜 피눈물을 흐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실제로 해양 플랜트 수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2008년 이후 조선 3사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는 모두 4건으로 과징금은 268억 원. 불공정 거래를 경험한 중소업체는 152곳에 이릅니다. 중소업체들은 최근 대형 조선소의 해양 플랜트 물량마저 감소하면서 그나마 유지해온 사업마저 위기라고 말합니다. 향후에는 더욱 이런 물량 저감 현상이 심각할 것이다. 결국은 협력 업체들끼리 치열한 헬투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국산 부품의 비율이 낮다는 점 역시 해양 플랜트 거품에 가린 냉정한 현실입니다. 부품 10개 가운데 우리 제품은 단 2개. 나머지는 수입에 의존할 정도로 국선화 비율이 낮습니다. 시장 진입 장벽이 아주 높은 해양 플랜트 기자재 시장에 이제 진입을 하다 보니까 현재는 20% 수준 정도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부품 개발에 성공해도 넘어야 할 산은 또 있습니다. 안전한 제품인지 테스트를 거쳐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 공인 인증기관이 국내에는 없습니다. 인증기관 설립이 시급하지만 정부 지원 체계는 빠져 있습니다. 만약 못해서 외국으로 가게 되면 시간과 비용뿐만 아니라 개발된 기술적 노하우가 외국에 유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 설비의 국내 구축은 아주 중요한 분야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해외에 있는 유정을 사서 한국에서 개발을 했는 그런 장비로 그런 장비를 도입을 해서 이제 운전을 하게 되면 한국 기술이 이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경남 조선산업은 지난 2008년 조선업 불황을 해양 플랜트를 통해 돌파해 왔습니다. 그러나 해양 플랜트 시장이 가라앉기 시작하면서 핵심 기술력과 부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제살 깎아먹기에 저가 수주 경쟁에만 치중해온 우리 조선업계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해양 플랜트 사업은 향후 50년 경남의 먹을거리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커진 덩치 속에 감춰져 있던 허약한 체질을 근본적으로 고치는 일이 선결과제가 되고 있습니다.